네, 그건 안 돼. 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시키기 전에 잠깐 정해 시간에 교섭단체 간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는 오늘 정동춘 남궁곤 두 정인과 노송일 참고인 이렇게 세 번에 대해서 신문을 가져가고 오후 2시부터는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정인들을 반드시 출석시키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오후에는 그런 핵심 정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후까지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핵심 정인들이 불출석할 시에는 국회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서 바로 고발 의결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하였거나 정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정언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정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정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죄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인을 대표하여 남궁곤 정인께서 바른대로 나와주시고 다른 정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궁곤 정인께서는 바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월 9일 증인 남궁곤. 네, 자리하여 주십시오. 질의 순서지가 어디 갔는지. 순서지가 없다. 예. 이제 정인 참고인의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정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출석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님과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님, 예, 민주당에서도 한 사람이 참석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당에서도 한 사람 참여하시겠습니까? 동행명령장 조윤선 장관 동행명령장 집행하는데 국회 경호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서울청사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 예. 자, 이상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 순서는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별도로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의원, 하태경 의원께서는 조윤선 정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을 위해서 출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종환 의원님이 조윤선 장관 동행명 집행하는데 자, 도종환 의원 이렇게 세 분입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하태경 의원 짧게 자료 제출을 이거는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자료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정성주, 정매주 불출석 사유서 이상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팩스 발송 시간이 똑같습니다. 새벽 5시 47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따로 있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보낸 건지 해서 이 그 발신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발신 번호를 확인해서 같은 기기로 보낸 건지 그러면은 같은 장소에서 공모했다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다 큰 가족들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정매주 이 두 자매가 청문회 정인 출석을 불출석하기 위해서 사전 모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용주 의원, 하태경 의원, 도종환 의원은 조윤선 장관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명령장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그 14년 가을 14년 11월에 삼성과 하나의 그 빅딜이 있습니다. 빅딜은 정부의 승인 사항이고요. 그 빅딜 내용에 기존에 하나가 맡고 있던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빅딜 계약서에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삼성 하나 간의 빅딜 계약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기관의 자료 요청을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문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신문 시작합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오늘 제 질의는 박상진 증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증인이 불출석한 관계로 어떤 방식으로 이 질의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 박상진이라는 증인이 오늘 왜 나오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가장 중심에 삼성이 있습니다. 미르 재단이 생기기 전, K스포츠가 생기기 전 이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과 이 삼성의 커넥션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번 이 국정농단의 몸통이 삼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2015년 7월 달에 그 합병이 이제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죠. 근데 그 전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 자료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에 박근혜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 두 분들이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독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달라 해서 오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는 사실들은 그 최순실과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일들이고 이제 이쪽에는 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이 비포 앤 애프터 아니면 그 과정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유라가 이대 승마 특기생으로 합격을 합니다. 10월 31일. 그다음에 12월 1일에 이 위에 먼저 얘기했던 그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었던 박상진 삼성전자 박상진 SDI 사장이 삼성전자 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분이 맡은 일은 대외 담당 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한화의 대한승마협회 회장 하시던 차남규 사장이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고요. 3월 25일 날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고 박상진 이 회장이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보시죠. 여기서 대통령이 맡아달라고 하고 이 박상진이라는 분이 SDI에서 삼성으로 오고 그 다음에 착착 진행이 된 거죠. 왜 삼성전자로 왔을까요? 모든 돈 쓰는 일은 전부 삼성전자로 옵니다. 미래전략기획실의 모든 직원들도 다 삼성 사람들이고요.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 이런 비선 실세한테 나가는 모든 돈들도 전부 삼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5월 7일 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에서 기공식에 다시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이때도 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고 특혜를 주는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 다음에 박원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승마협회 전문대, 그러니까 박상진 회장하고 아마도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벼랑간 독일을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여기서 누군가의 협의에 의해서 최순실 정유라를 돕는 삼성의 행위가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원호가 독일에 가고 그 다음에 6월 30일에 다시 정유라가 독일에 갑니다. 그 다음에 최순실이 7월 8일에 독일에 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걸 오늘 묻고 싶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합니다. 여기서 삼성이 원하던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정부의 이 원하던 것들이 여기서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여기서 성사가 되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삼성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여기 최순실이 7월 23일 날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손자도 보러 이렇게 갔겠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입국을 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느냐? 삼성에서 최순실한테 독일로 돈을 주는데 비합조적이던 삼성전자의 두 사람이 직위 해제되고 제1기획적으로 이 최순실을 돕기 쉽게끔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왜 빨리 돈을 주지 않느냐,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그리고 8월 10일 날 저기 계시는 노승일 씨가 독일을 갑니다.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저분한테 따로 묻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7월 30일 날 노승일 씨를 불러서 독일에 가지 않겠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독일에서 무슨 일인가가 다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승마협회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회사로 직접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승일 증인 잠깐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고영태 씨한테 제안을 받아서 독일을 가죠. 네. 독일에 가는데 왜 독일에다가 승마장을 차리고 독일에서 돈을 받는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정경유착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독일이냐는 거죠.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은밀하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국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보는 시선도 많고 하니까 제3의 지역으로 국가로 독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그러면 그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거기서 계약 당시에 참가를 하셨죠. 예, 그날 8월 26일 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의 그 계약 과정을 얘기를 좀 해주. 2015년 8월 26일 날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계약서가 초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8월 25일 날 계약을 하기로 해서 삼성에서 들어오는데 코어 스포츠가 마인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면서 상업 등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상업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25일 날 계약은 불가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8월 26일로 다시 이제 계약서가 다시 만들어져 봤습니다. 예.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의 이 모델은 마장마술 3명하고 장애물 3명을 그 선수를 뽑아가지고 독일에서 해외 전지훈련 시켜서 유망한 선수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선수를 뽑는 것 자체도 최순실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 정유라 선수, 예. 정유라 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그런 그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훈련보다도 그 여가 시간이나 일과 시간을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마술의 그 기술이라는 것은 말의 기량과 사람의 기량의 퍼센티지로. 저는 배드민턴 선수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쭉 그 대학교 때까지 해왔는데요. 일단 제가 뭐 승마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선수는 20%, 말이 한 8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 가격이 상승되는 거는 그 말이 얼마 정도의 그 국제 대회에서 얼마 정도 수상 경력이 있냐에 따라서 말 가격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더 좋은 말들은 100억까지 가는 말도 제가 봤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저 위원장님 대신한다고 이렇게 그 1분만 하겠습니다. 예. 그 우병우 관련된 청와대 노트 주인이 누구냐면 현 경찰청의 박건찬 경비국장입니다. 이 박 국장이 현재 안행위에 회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 청와대 노트의 주인공을 여기에 참고인을 불러서 이 노트가 작성된 경위하고 어떻게 된 건지 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물어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해서 출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좀 위원장께서 지금 국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호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장님 오시면 협의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교일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영주 문경시 예천군의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입니다. 남궁건 증인께 묻겠습니다. 남궁건 증인은 이화여대 입학처장으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해임 처분을 받고 또 수사기관의 업무방해로 고발까지 당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 리스트를 뽑으라 이렇게 강조한 것하고 면접 고사장의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험생이 소지하고 입시를 하도록 허용한 것, 그것이 고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았고 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특검에서 남궁건 증인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김경숙이 정윤혜 씨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
그만 넌지시 말했다. 저번에 증언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증언을 했었죠. 이것이 위증 혐의가 있다. 두 번째, 최경희 총장으로부터 정유라를 뽑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이 부분이 역시 위증 혐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 한 명만을 특정하지 않고 수험생 중에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메달리스트가 있으니까 면접 평가에 반영하라. 정유라 한 명만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는데 하나하나 우선 차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최경희 총장으로부터 정유라를 뽑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했는데 최경희 총장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남궁현 그 증인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하시면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발하는데 참작을 할 것 같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해임이 되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경희 총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014년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예, 보통 월요일에는 총장께서 그 주례회의라고 그래가지고 부총장하고 교무처장하고 기획처장하고 맨날 하는 회의가 있어서 그 주례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총장실로 찾아가서 구두 보고를 드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학장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엔 정유연 양인데 정유연 양이 정윤혜 씨 딸이죠. 그러니까 정윤혜 씨 딸이 우리 학교에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총장께서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원래 입학처에서 해 오시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성한 이 국회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희 총장은 저한테 정유라 양을 뽑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증언한 것이 그대로 맞다. 유죄를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그 학장이 정윤의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만 넌지시 말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경숙 학장이 정유라를 뽑으라고 얘기한 건 아닌가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대학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학장님들은 서열상으로는 처장보다는 더 우선순위에 계신 분이지만 각 처장하고 학장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지시를 하고 뭐 지시를 받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최경희 총장이 2014년 8월 1일 날 취임을 했고 취임했을 당시에 김경숙 교수는 학장으로 임명이 됐고 저는 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20일 경과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그 상황 속에서 김경숙 교수님께서 학장께서 저한테 정유연이죠. 정유연을 뽑아라 마라 이럴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 또 실제로도 저한테 지시를 하거나 이럴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결코 없습니다. 네. 지금 특검 수사 내용에 의하면 김경숙 학장이 남궁건 증인 말고 다른 평가위원 교수도 우리 남궁건 증인이 평가위원 교수 5명을 불러서 정유라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말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한 거는 맞습니까? 그것도 학교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입학처장하고 면접위원들의 관계는 일반 회사처럼 이렇게 지시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입학처에서 면접 선생님들을 위촉, 다시 말해서 부탁을 드리면은 이분들이 오셔서 봉사의 개념으로 면접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면접 시작됐을 때 오리엔테이션 시작됐을 때 당일날 오후 3시인데 그때 한 분은 안 계셨습니다. 체육학과의 모 교수님은 늦게 오셨고요. 4분밖에 안 계신 상태에서 공식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앞에 나가서 그걸 공식적인 오픈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을 뽑아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증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 그대로 유지하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마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동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12월 9일 날 이완영 의원 사무실에 간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이완영 의원님 계셨습니다. 그 후에 다른 의원님이 온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왔죠? 이만희 의원님하고 최교일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먼저 왔습니까? 이만희 의원님이 조금 먼저 오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갔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는 정동춘 증인이 도착하니까 세 사람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보도된 것인데 그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정동춘 증인이 제일 먼저 도착하고 그다음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님이 계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상황에서 네, 예, 최고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서울지검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 녹취 파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 받고 나온 다음에 서초동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만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악수를 청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남자였나요? 네, 남자분이셨습니다. 체격은 어땠나요? 체격은 저하고 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짧은 머리에 그 안경 끼시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검정색 코트 입으시고. 그분이 노승일 참고인을 뭐 미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이가 이하여대 김경수 학장과 자주 통화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경수 학장과 통화하는 거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 여러 번요? 네네. 그게 2015년이었습니까? 2016년 2월이나 3월쯤 됐습니다. 2월이나 3월이요? 1월달, 2월달 네. 그쯤 됐습니다. 김경수 학장 말고 혹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하고 통화하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가 네네. 김기춘하고는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병우는 우병우 그 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번 사태 이제 벌어지고 나서 그 독일에 계시면서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셨었는데 그 뭐 지금 한국에 있는 동향들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향들을 이제 설명하다가 우병우 수석도 이제 청와대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야당에서 좀 압박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최순실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병우 수석은 또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병우와 최순실은 아는 관계라고 보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통화로 느꼈을 때는 아는 관계라고 느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실 때 15년 8월 26일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 계약할 때 네, 최순실이가 이제 갑이었다는 주장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이가 갑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계약서 자체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 초안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박은호 원장님도 최순실한테 얘기하기를 삼성에서 그 계약을 좀 서두르자고 한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선발에서 박은호 원장님은 될 수 있는 한 선수 선발을 해서 정상적으로 좀 운영해 보려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알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은 지원 대가로 최순실에게 어떤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 대가 부분은. 정권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죠? 예, 증권사에서 12년 근무했습니다. 네. 최순실이가 증인에게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최순실이가 삼성 지원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든지 내지는 박 대통령과 언급한 적이 있나요? 박 대통령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삼성과 관련해서 언급한 적은 없고요. 독일에 계실 때 저하고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저녁 먹고 오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일전에 어느 방송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재단이 통합된 다음에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통합재단 이사장을 맡을 계획이라고 주장을 하셨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근거가 무엇이었고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일단은 미르가 먼저 성격적으로 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누구한테 2015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본인의 판단입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감지를 제가 했습니다. 감지를? 네네. 네. 정동춘 증인, 통합된 이사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취임할 거라는 노승일 참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동의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노승일 참고인요. 예. 15년에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 코스포츠에 일할 때 최 씨가 외무부 관계자와 통화하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그러셨죠? 네네. 그때 최 씨가 네. 이런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대사님 애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이 대사가 누구였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사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통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럼 독일 대사였습니까? 네? 독일 대사였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 중에 이제 그렇게 뒷자리에서 통화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총영사가 있고 베를린은 대사가 있는 거 그건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대사라고 그랬습니까? 예, 대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은 총영사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백범이고 네네. 대사는 베를린에 있는 이경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참고인의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은 이 네. 대사는 최순실이가 이야기했던 대사는 베를린에 있는 이경수 대사를 칭하는 것입니다. 자, 독일에 계실 때 정유라가 네. 자기 할아버지 최태민이가 네. 하남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하남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현재 재산에 대해서는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독일 현지 재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예, 그 부분도 없습니다. 차은택은 최순실과 대통령은 동급이라고 했고요. 고영태는 권력 순위 1위는 최순실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네, 노승일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남궁고은 증인요. 자, 좀 전에 노승일 참고인이 최순실과 김경희 학장이 통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혀 모릅니다. 네. 아니,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네. 예, 안민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사회를 넘기고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오후 2시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과 특히 이 불출석 증인들이 정말 이 마지막 본인으로는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는 정말 자성과 반성, 사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조윤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오후 국정조사 청문회 시작 시간에 정확하게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위원장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와 함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세 분이 출발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세 분께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정인들께서도 거듭 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불출석 정인들에 대해서는 국회 정인 감정 간한 법률, 특히 국회 모욕죄 적용은 상당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 깊게 인식하시고
오후에 꼭 출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영철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강원도 홍천 철원하천 양구 인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이 귀한 7분을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참 아쉽고 안타깝긴 합니다만 주어진 순서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남궁훈 증인님, 지난번 청문회 마치시고 나서 네. 김경수 학장과 최경희 총장님 따로 만나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네. 안 만나셨어요? 네, 안 만났습니다. 청문회 끝나고 나서 그래도 뭐 만나서 청문회 결과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실 만한데. 아니 그 도움받고 있는 변호사께서 네. 지금 누차에 당부한 거라서 네. 청문회 이후에는 만나거나 연락한 적 일체 없습니다. 예. 자, 청문회 이후와 또 최근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네. 어쨌든 최유라가 특혜 입학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당시 청문회 때는 세 분 다 정유라 특혜 입학과 관련돼서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이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입학처장의 업무라는 것이 다른 파트는 잘 모르고 입학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면 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체육과학부 정원의 57명 중에 6명이 이제 국가대표급 엘리트를 뽑는 건데 쉽게 말해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입상자 같은 학생들을 뽑는 전형인데 그 당시 공교롭게 우리 정유라 양이 있었을 뿐이지 정유라 양을 포함해서 아시안 게임 입상자들을 많이 뽑고자 하는 것이 입학처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유라 양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의 실적을 가지고 입학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본인의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정유연 양을 됐습니다. 저는 좀 태도가 좀 바뀌어서 오늘 청문회에 남궁훈 증인이 나온다 그래서 네. 적어도 좀 다른 입장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으시네요. 입장은 변화가 없고요. 근데 전혀 없습니까? 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제가 정량을 뭐 이렇게 특혜를 봐줄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기 아는 학생도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만 잠깐 들어도 네. 그 당시에는 정윤의 딸이라는 정도까지만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오늘은 정유연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증인이 벌써 저기 증언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아니 처음에 김경수 학장한테 들었을 때는 정윤혜 씨 딸로 들었지만 그다음부터는 수험생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더 이상 남궁훈 증인한테 이 아까운 시간을 쓸 수는 없네요. 예.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증인은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이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할 말도 없고 또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피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동춘 이사장 네. 증인 네. 왜 아직도 K스포츠 이사장직 안 내려놓고 있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가야 될 사람은 정동춘 증인인데 노승일 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언제 사표 쓰시겠어요? 예? 답변해 보세요. 오늘 사표 쓰시겠습니까? 본인이 남아서 할 일이 더 있는 거예요? 아직도 최순실을 위해서 더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은 남아 있고 본인이 재단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썩어 빠진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본인이 아직도 그 자리에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남아 있는 것이 국민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죠?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죠?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표 쓰셔야죠. 나머지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동춘 있습니다. 증인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회를 소집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노승일 증인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충정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춘 증인, 네. 불법적으로 모금된 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본인이 최순실에 의해서 임명된 이사장, 이거 빨리 벗어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참으로 진짜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농락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 본인이 이사장으로서 소집된 회의에서 노승일 부장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작정으로 이사회 소집한 거 맞죠? 사실과 다릅니다. 네. 예. 먼저 그 정동춘 이사장님은 최순실이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받았다고 그 부분이고 저는 정동춘 이사장님을 이제 그 최순실하고의 그 재단하고의 분리를 위해서 꼭 정동춘 이사장님이 그 임기가 이제 13일입니다. 금월 13일까지인데 그날 이후에 그 깨끗하게 나가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정동춘 이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결재권이 1억 이하는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하가 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순실과 어떤 도모를 위해서 또 하나의 계약이 또 이루어진다면 10번이면 10억이고 100번이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재단의 자산이 무한정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임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 남아있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제가 딸 유학 관련해서 아까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검이 오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불렀습니다. 수사 자료로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제가 홍한선 본부장이 고문으로 취직한 회사에 대한 제보도 같은 제보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명명백백하게 공식적인 장학생 명단과 함께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한계 속에서 노승일 참고인에게 좀 묻겠습니다. 예. 전제 사실로 이걸 먼저 밝히겠습니다. 이게 20분 후에 들어가십니다입니다. 오늘의 발제는 최순실을 얘기합니다. 2013년도에 이영선 행정관이 카니발로 최순실 등의 비선 손님들을 모시고 청와대로 프리패스, 경호실도 거치지 않고 프리패스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과 같은 문고리 3인방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20분 후에 들어가십니다.
이 정도로 최순실은 대통령을 버금가거나 대통령보다 높은 권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이 비선 실세로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3인방에게도 들어가십니다라는 손님이 최순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위헌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지인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엮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상당 부분 다 했습니다. 우리 이 노승일 참고인 예. 지금 보도된 거와 관련해서 미르의 운영진이라든지 K스포츠 K재단의 운영진을 대통령이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불러주면서 정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주고 이 사람을 심으라라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 기록에 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르 운영진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줬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미르재단의 재무이사로 2015년 12월 6일자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로 안종범 수석에게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상홍 법무법인 푸른 변호사를 미르의 재무이사로 세워라.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양상홍이라는 사람은 변호사 명단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푸른에도 있지 않은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비선 실세에 의반 의존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낼름 받아다가 그냥 지시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정 컨트롤 타워 국가 원수 행정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누가 양상홍이라는 있지도 않은 변호사를 미르재단의 재무이사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최순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 없죠? 예, 미래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아는 내용을 제가 묻겠습니다. 롯데 70억 받을 때 예. 누가 들어갔습니까? 재단에서. 재단에서 박헌영 과장하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들어갔습니다. 박헌영과 정현식이 들어갔죠. 70억 달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받아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걸 돌려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왜? 롯데에 대해서 검찰이 강도 높은 내사와 압수수색을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줬습니다. 네. 이 70억을 어떻게 돌렸습니까? 압수수색 당일도 부랴부랴 30억 내지 35억을 돌려줬죠. 네, 맞습니다. 그 전날도 돌려줬죠. 네. 롯데 측에서는 왜 어렵게 가져간 거를 왜 돌려주려고 하느냐. 각 기업마다 계열사마다 2억이니 3억이니 다 이렇게 출연해서 힘들게 출연시킨 건데 왜 이걸 돌려받게 하느냐라고 그런 불평도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자, 검찰이 롯데를 강도 높게 내사하고 압수수색 할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돌려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사정보 압수수색 정보는 검찰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병우 민정수석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옵니다. 자, 안종범과 최순실의 말은 이렇습니다. 본인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똑같이 그렇게 진술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누군가 이 내사 정보와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예.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그 당시에 월요일 날 주간 회의 때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이철용 재무부장에게 그 롯데에서 후원 들어온 거는 순차적으로 빨리 되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돌려주라고 전화를 했고 저는 고영태한테 연락을 취했고 고영태는 또 최순실한테 또 연락을 취해서 그 부분이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삼각관계입니다. 철저하게 최순실은 분리를 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숨기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롯데의 강도 높은 내사 압수수색 정보와 관련해서 돌려줘야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된 것은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 예. 사무총장에게 알려줬고 정현식 사무총장은 고영태 혹은 박헌영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누굴 통해서 최순실에게 알려준 겁니까? 정현식 사무총장은 직접 다이렉트로 최순실에게 알려줬어요. 최순실에게 다이렉트로 알려줬다. 그래서 최순실의 명령하에 돈을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종범 수석이 이러한 압수수색 정보, 내사 정보를 누구로부터 알 수 있겠어요? 김기동 단장입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입니까? 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요. 정동충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정동충 증인은 CRC라는 이름의 마사지 샵을 운영한 적이 있죠. 마사지 샵이 아닙니다. 뭐 이름은 뭐라고 붙어 있든 운동 회복 기능 센터라고 되어 있든 어쨌든 마사지를 한 걸로 되어 있고 마사지 안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 샵에 좋습니다. 뭐 그 샵이 뭐든지 간에 평균 어림잡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최순실 씨가 왔습니까?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그럼 뭐 좀 대충 잡으면 한 몇 번쯤 왔습니까? 2010년 8월경에 처음 와서 2016년 전반기까지 뭐 부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몇 번씩은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윤선은 몇 번 정도 왔었나요? 조윤선 씨는 전혀 오지 않았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 말 자체는 좀 지난번 위조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조에서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요. 조윤선이 정무 수석 시절에 근무 시간에 최순실, 우병우 장모와 함께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 갔다가 적발돼서 청와대 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데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국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증인께서 김필승 이사라고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네. 그분이 우리 증인에게 조윤선이 마사지샵에 온 적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본인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증입니다. 네. 위증죄 추가되면은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인 거 알고 계시죠? 10년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마사지 샵에서 일했던 증인이 있는데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 증인 데려오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위증이 시켜주십시오. 아니라 예. 그리고 박훈영 과장이 K스포츠 재단에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서 징계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 가지고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참석하고 있는 노승일 부장에 대해서는 경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고를 목적으로 여러 번 징계위를 열려고 시도하시다가 결국 징계를 열었는데 다른 사람들 반대에 부딪혀서 의원님, 징계를 하고 말한 해고를 목적으로라는 말을 빼주십시오. 해고를 결과는 목적은 경고입니다. 결과는 경고죠. 어떤 근데 생각이든 경고입니다. 그러니 그건 그런 결과고 말씀은 미리 본인이 제 생각을 왜냐하면 증인께서 언론 인터뷰에 징계해서 해고시켜야 된다라고 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반드시 거고요. 징계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네. 해고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경고는 본인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경고로 결론 난 겁니다. 근데 박헌영 과장은 출석해야 되는 날짜의 3분의 2가량을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그냥 여러 번 주의만 주고 징계비에 회부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K스포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 3장 11조를 보면 5항, 6항, 9항을 모두 위반한 사람입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 시간 중에 회사 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것 이거 분명히 징계 사유예요. 근데 제가 비덱스포츠 왔을 이런 때 정현식 증인은 국조위원이 질문을 할 때 말을 다 끝나고 나면 하세요. 말 중간에 허리 자르고 들어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주십시오. 네. 그런데 비덱스포츠 일을 보느라고 독일까지 가 있고 비덱스포츠가 솔직히 말해서 이 K재단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K스포츠 재단은 수주를 하는 회사고 비덱스포츠는 발주를 희망하는 희망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사의 직원이 발주를 희망하는 회사에 가서 상권으로 일을 보고 있으면 이건 이해상충의 관계가 걸리고 이 공정거래법 2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징계위 회부도 안 하고 징계를 열려고도 안 하셨는지 정동춘 증인이 한 몸이거나 한 통속이거나 그 가능성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비덱스포츠 관계되는 뭐 독일 관계되는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기 전의 일이라도 지금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일을 인지한 순간에 이거는 징계를 해야죠.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의 일도 아니고 사실을- 지금도 보면은 들어오고 나서도 이 사람은 3분의 1을 출근을 안 하는 걸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본인은 왜 경고는 왜 줬습니까? 출근 안 하는데 경고가 아니라 그냥 주의만 여러 번 줬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주의만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관련 없는 일에 K스포츠 재단의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 일을 본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묵과하는 거는 정동춘 증인도 이사장으로서 배임과 횡령의 혐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권도 이게 징계 사유가 뭐였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도록 모든 언론에 나와서 반드시 징계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하시고 결국은 징계를 얻어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 반대라는 것이 누군지 밝혀주시겠습니까? 답이나 하십시오. 징계 사유가 뭡니까? 징계 사유는 61조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무관하게 내부 문건, 그다음에 내부에서 자, 진행된 그 내부 여러 가지 문건이라고 하는 정보. 게 이런 겁니다. 특검과 국정조사의 절차와 쟁점. 이거 뭐 초등생 내치즌들도 다 알고 있는 문건이라 이거 비밀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특검과 국정조사장에서 이사장, 사무총장, 노부장, 박과장 등 대재단 직원들의 대응 방침. 이거 뭔가 비밀스러운 모의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재단의 우호적인 의원 명단, 적대적인 의원 명단. 이거 뭐 사람들 갈라서 편가르기 하고 첩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문건인데 이게 밖으로 나간 것을 가지고 기밀을 누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설사 이게 기밀을 누설하는 부분이 저는 기밀 누설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누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내부 재단의 규칙이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은 뭐냐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하면 노부장의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적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적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왜 징계합니까? 본인들이 알리기 싫어. 그 이에 한 10차례 가까이 폭언, 폭행,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막 그런 징계가 불가피했고요. 네. 일본이 없습니다. 마무리. 재단의 그 이사회 징계위원회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는 징계 사유가 61조 2항위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하는 말은 증인의 감성적인 말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일단 법을 지키는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 강행행위라고 저희가 보고 저희는 이걸 별도로 고발 조치합니다. 예, 그렇게 이혜원 하십시오. 의원님이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무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맨날 좀 있다 하면 나중에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했다 하십시오. 김경진 의원. 아니 준비 이거 다 마무리케나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빨리 하세요. 이거 그냥 간단한 하시라는 거예요. 거죠. 예. 제가 뭘 할 테니까요. 나중에 하시죠. 노승일 참고인 예.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 왜 작년 8월부터 지금 미르나 K스포츠 때문에 이제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면서 시끄러웠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청와대 쪽에 어떤 루트하고 이걸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던가요? 미르와 K스포츠는 전적으로 안종범 수석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하고 안종범이 계속 통화를 했는가?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은 안종범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지 않고요. 재단의 K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영식 사무총장을 정영식. 통해서 네. 이렇게 연락을 하고
미르 그렇게 쪽은 누군지는 모르고. 예, 예. 미르 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럼 최순실 안종범하고 왜 직접 통화를 안 했을까? 그 요번에 그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네. 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분리. 네네. 분리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계속 분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에 지금 이 박상진 사장이나 장충기 사장 이런 분들하고 지금 최순실 씨하고 만나거나 통화하는 거 증인이 직접 목격한 거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박원호 원장님이라는 중간자를 놓고 그다음에 삼성과 최순실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박원호를 통해서 삼성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증인이 직접 목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뭐 박원호 원장님도 삼성 측에서 빨리 계약을 서두른다고 한다라고 제가 있는 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예, 예. 박원호 씨가 최순실 씨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다.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계약을 좀 빨리 서두르자. 하자고 네네. 빨리 하자고 서두른다. 네네. 그게 지금 2015년도 7, 8월 얘기인 거죠? 예, 2015년 8월 달 얘기입니다. 8월 달 그리고 나서 지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서둘러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했던 문영표 씨, 홍완선 씨 또는 청와대 김진수 비서관 이런 분들하고 연결하거나 통화한 것 혹시 증인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네. 그러면 그 김영재 씨라든지 또 김영재 병원자 부인 박채윤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최순실 씨하고 좀 만나거나 연락하는 거 증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근데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김영재 씨 사업을 많이 챙긴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습니까? 제가 독일에 들어갔을 때 그 한국에서 이제 물품을 많이 줬었는데 네. 화장품이 다 거기 제품이었습니다. 김영재 부인이 하고 있는 예, 화장품을 최순실이가 그러면 독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들어갈 때도 가지고 가고 고영태가 추후에 독일에 들어올 때도 그 제품을 갖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아서 독일로 가지고 갔고 네네. 독일에서도 네. 그러면 이 화장품들이 독일에도 납품이 됐었던가요? 납품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나눠서 쓰라고 그렇게 쓰라고 예, 예. 가지고 갔다. 네.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이 국정원 직원이나 간부들하고 혹시 접촉하거나 뭐 통화한 내용 누구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외국의 이게 무기상들이라든지 이렇게 무기 중개하는 분들 예. 이런 뭔가 좀 독특한 외국인들하고 최순실 씨가 접촉하거나 만나는 상황 예. 증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없다. 네. 그 최순실 씨가 지금 독일에서 도피하고 있는 중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갔는데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삿짐도 옮기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사실이 맞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2분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분들 아니 3분 정도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여러 명 도와준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있었을 때는 5명 정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게 시간이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그때는 한 5명까지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럼 5명 중에 3명은 알고 있다. 예,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이름이 혹시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네네. 그 정유라 말을 전담적으로 관리했던 이건희 말 관리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장남수 대리, 지금 현재 그 비덱에서 회계 처리 업무를 했던 장남수 대리, 그 다음에 윤영식, 그 데이비드 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 혹시 통일교 쪽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 보죠?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네네. 최순실 씨가 지금 김종 차관이나 김종덕 씨 또는 김상률 씨 이런 분들하고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김종 차관은 그 WK가 운영되면서 그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문제 때문에 네. 김종 차관을 한두 차례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최순실 있습니다. 씨가? 네네. 김종덕이나 김상률은요? 그쪽은 뭐 없습니다. 통화한 부분은
예, 통화한 부분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장관하고 지금 최순실 씨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네네. 그러면 최순실 씨가 평소에 이 조윤선 장관이나 그러니까 당시 수석 네. 언급을 좀 하던가요? 당시에는 언급한 건 김종 차관만 언급했고요. 예, 조윤선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네네. 없었다.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 폐쇄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주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옆에서 있으면서 혹시 목도한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최순실이 지금 이 김영재 병원이나 아니면 차원병원에서 이제 주사제나 약품을 이렇게 많이 처방받아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싸가지고 나왔다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최순실이 평소에 좀 약물에 중독돼 있을 정도로 자주 이렇게 주사제를 맞았습니까? 예, 제가 독일에 들어갈 때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신 물건을 분배하는 와중에 수면제가 다량으로 있었던 걸 확인했었습니다. 최순실이 그 수면제나 약품을 네.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는 부분이 없다. 예, 예. 그다음에 미얀마나 이란에 지금 K타워나 K타워 프로젝트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한류 문화관을 지금 입점시키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이 계획에 참여하려고 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아까 지금 그 화장품 예. 김영재 씨 부인 박채윤 씨, 예. 박채윤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좀 가깝게 다녔다 뭐 이런 내용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저도 이제 들은 내용이지만은 일전에 저도 나와서 들은 내용 말씀드렸다가 혼이 났었는데 들은 내용이지만은 뭐 해외에다가 그 병원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뭐 들어봤습니다. K스포츠 재단 안에서 예. 지금 김영재 씨 부인하고 최순실이 뭐 가까웠다라는 것을 네. 직접 뭐 목격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없습니다. 네.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긴급한 자료 제출 요청이 박영선 의원으로부터 있습니다. 예, 요청하십시오. 그 조금 전에 이해운 의원 질의 때 그 K스포츠 재단 징계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징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정동춘 이사장님 이거 좀 제출을 왜 못하시죠? 제가 제출 요구를 저희 사무실에서 했는데 정동춘 이사장이 뭘 검토를 하기 때문에 못 준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거 좀 받아주시죠. 자, 정동춘 정의. 네. 박영선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5일 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안에 회의록 안을 이제 그 검토를 하던 중에 다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5일 날 회의를 하고 6일 날 박영선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미처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을 보낼 수가 없어서 그때 제출을 못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오늘 오후 2시까지 보내주세요. 네. 자, 정동춘 정인. 네. 네. 그 이사의 회의록이란 거는 뭐 그렇게 많은 수정과 또 정정을 하면서 정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네. 부분은 이 위원장님께 정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정의 제가 시간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 시간 마치고 네. 정의 시간 중에 조치해서 네.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저 정동춘 네. 정인 그 이사회 사퇴를 거부하면서 나는 위에서 뽑은 사람이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초기에 이 청문회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종범 수석을 만났을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이사장으로 가는 만큼 열심히 해달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는 부분을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사실을 하면서 그때 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느껴지던데. 네, 제가 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뜻을 지금 모르니까 내가 사퇴할 수가 없다. 이런 그런 뜻은 이런 거죠?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아닌가요? 제가 사퇴라는 아니 안종무 수석보다 위는 누가 있습니까? 저 최순실
씨하고 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아니 말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는 위에서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퇴를 못한다 이런 뜻은 이야기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예요, 임기가 지금. 예, 예. 1월 12일로 막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지만 현재 상임이사 이사직은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임, 소위 말해서 상임이사나 이사 1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임 요구를 하길래 막 그런 부분은 의안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막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증인. 의결하도록 하자 하는 부분이 그렇게 알겠어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K스포츠 대단 이사장에 왜 추천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육상 투창 특기자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K스포츠 재단이 투창하는 아닙니다. 재단입니까?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사 석사 자, 박사 최순실 씨하고 인연이 없었으면은 이사장에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추천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네. 최순실 씨를 몰랐다면 그리고 제 최순실 씨가 직장에 권유하지 않았다면 이 이사장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추천은 했지만 제 그리고 전 직장 최순실 씨가 저 박근혜 으로 대통령한테 전화도 명단을 하고 줘가지고 제 검증을 이 사람 하는- 시켜주라 해가지고 이사장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추천하지만 또 자격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자,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서 K스포츠 재단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재단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특검까지 다 그리고 밝혀줄 이 거라고 지금 봅니다. 쓰고 있는 그 재단의 돈이 어떤 돈입니까? 재벌로한테 강제 모금 갈취한 돈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지 그 돈 가지고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부분을 그리고 이게 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여전히 해외 사업한다고 수십억 대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 기획이나 하고 말이야. 뭐 쿠바에 태권도장 설립하고 동북아 스포츠센터 하겠다. 말 타고 활 쏘는 경기장도 만들겠다. 또 해외 태권도 시범 사업 하겠다고 계획 잡아놓고 말이야. 이 돈 어디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불법 모금한 돈 가지고 쓰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이사장이 제대로 된 이사장입니까? 양심도 없어요? 투자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지금 강요당에서 냈다고 청문회에서 국민들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내라고 하는데 그거다가 내가 안 내겠다고 할 기업이 어딨냐고 다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정당하지 않은 돈 아닙니까? 이사장이 지금 선의의 후원자들한테 모은 돈인가요, 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자, 저 박현년 전 과장이 퇴임 후에 박 대통령이 올 재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본인은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 못합니다. 노성일 부장 옆에 계시죠? 네. 노성일 장관님. 두 재단, 예. 미러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이 앞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에 이사장을 맡아서 아마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미르는 미르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최순실 회사가 지배하고 있었고, K스포츠는 WK가 최순실이 운영하는 그 WK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두 재단이 2016년도에 이제 합병을 해서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제 감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는 게 미르와 K스포츠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을 때 전경련에서 빠르게 움직였던 게 뭐냐면은 두 재단을 없애고 하나의 재단으로 만든다라고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두 재단은 설립 기획 단계부터 최순실 씨가 주도했고 네네. 쌍둥이 재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날치기 설립 과정도 똑같고 예, 돈 모금 과정도 똑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정동춘 이사장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춘 이사장님이 두 재단 합병하면 통합재단의 초대 이사장이 되겠다라고 또 그 내용이 또 기사화가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정동춘 이사장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다는 거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혼자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세요. 자, 노성일 참고인. 네. 2012년 8월 26일 독일 계약에 네. 배석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삼성이 왜 그렇게 몸이 안달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계약 체결 이후에 박상진 사장이 네. 이재용 부회장한테 네. 정유라 지원하는 계약 성사 잘 됐다. 네. 문자로 보냈다는 건 사실 이유 알게 된 일이 있습니까? 그 문자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 처음 듣습니까? 네. 그 당시 정유라 측 배우에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박상진 사장이 알았을 것 같아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네. 자, 삼성이 왜 박상진 사장을 끌어보냈어요? 독일에. 그 많은 삼성 사장단 중에 왜 박상진 사장님은 일단은 대협력 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걸로 맞고요. 그다음에 그 대한승마협회 그 회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회장 사기 때문에 삼성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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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한정 의원님 소원을. 위원장님, 저 덴마크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 우리 청문회 회의 때 그 정유라 덴마크 현지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튿날 바로 덴마크 대사관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왔는데 그 덴마크 대사관 측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 덴마크 현지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외교부에서는 덴마크 검찰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아시겠지만 정유라가 한국 온다고 했다가 그걸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출국을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정유라 본인이 그걸 거부하면 1년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최소한 1년 안에는 우리가 정유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특검은 3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럼 정유라는 특검을 피하게 됩니다. 청문회를 피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덴마크 대사관에서도 현지 청문회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검찰에게까지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정유라 덴마크 현지 청문회를 결의를 해서 제 국회의원 하태경 개인 이름의 협조 공문이 아니라 우리 특위의 공식 협조 공문을 덴마크 검찰에 보내줄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우리 새누리당 간사도 반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간사 간 합의를 해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승일 증인, 예. 우리 저 김한정 존경하는 김한정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분명치 않아서 제가 다시 재질의를 드리는데요. 예. 우리 노 참고인이죠. 네네. 노 참고인께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네네. 그 미르와 K스포츠가 통합이 되고 네네. 그 통합재단의 이사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언론에서 하신 걸 봤어요. 네, 그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제가 한 얘기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재단에 들어와서 그 정경련이 운영하는지 알고 들어왔는데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최순실이 WK를 통해서 K스포츠는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미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이런 그 통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17년 이후에는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의 추정이에요? 네, 감지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예. 그럼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네네. 들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그건 좀 너무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상상이다. 예,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예. 정경련이 통합을 발표했고 네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네. 근데 통합이 된다는 것과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온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미르도 K스포츠도 다 전경련이 만들어졌고 예. 그다음에 미르도 K스포츠도 다 들어올 때 이력서가 다 어디 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다 통제를 하는데 예, 최순실이 최순실이 이사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네네. 그럼 박 대통령이 들어온다. 네네. 근데 왜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확신을 합니까? 통합된다는 거 이해가 잘 안 돼. 정동춘 증인은 최순실이 저희한테 예. 맞아 말하세요. 예. 예. 최순실이 저희한테 이력서하고 이런 걸 줬을 때 받아갔을 때 예.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문제가 없어야 이 재단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부분은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니까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한 번 더 민정 쪽에서 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직원들 뽑을 때마다 네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네네. 그 검증 절차를 거치는 이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는 이기 때문에 네네. 이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 이사장으로 왔을 때 네네. 문제 있는 직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 사전에 까다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더라 이것 네네.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정동춘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사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이름을 바꿔서 박근혜 재단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노창고인?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우리 노창고인 하신 이야기 중에 그 정유라가 네. 하남에 경기도 하남시에 자기 할아버지 땅이 많다. 예. 그러니까 최태민 땅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적이 있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거 언제 들었어요? 2015년 9월경에 그 프랑크푸르트 그 비블리스에 있는 마장에서 독일에서 네네. 그래서 땅이 많다고 했는데 네. 그 땅을 그때 팔았나요? 땅이 많아가지고 그때 그 땅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예. 청담동에 이제 다시 또 땅을 샀다라고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땅을 팔아서 청담동에 땅을 샀다. 네네. 그러면은 그 제가 지금 최순실 땅을 보니까요. 여기 미살인데 최순실 땅 500m 위에 이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네.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 부지로 네. 선정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땅이 원래 샀을 때는 3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최순실이 52억에 팔아서 네. 17억의 차익을 얻었어요. 네. 그러면 노증인이 정유라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팔아서 돈이 청담동으로 갔다. 청담동으로 갔다는 건 최순실한테 갔다는 뜻인가요? 청담동으로 갔을 때의 시기는 상당히 오래전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청담동 갔다는 건 최순실한테 갔다는 뜻인가요? 예, 땅이 이제 하남시 땅을 매각을 하면서 다른 땅이다 그 땅. 예. 매각을 하면서 그 현금이 다시 청담동 땅. 그러면은 대통령이 2013년에 그 최승환 당시 국토부 장관에 전화를 해서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평창 가는 중간쯤에 그 복합체육센터 시설을 검토하게끔 지시를 해요. 이게 2013년이에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미살이라고 지목을 해요. 네. 지목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땅값이 올랐는데 예. 그러면은 증인도 이게 미사리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들은 바 있어요? 미사리 땅이라고는 안 그랬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남시 땅에서 상당 부분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땅이 이 정도면은 예. 제가 느끼기에는 3분의 2 정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유라가 원래 뻥이 심해요? 뻥이 그렇게 심한지 안 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걸 그 당시엔 사실로 받아들였다. 네네. 어쨌든 하남시 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불을 얻을 거라고 축적했다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본인 증인 중에 네. 하남시 땅이 황금성을 보여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황금성이 환금이에요? 황금이에요? 골드예요? 황입니다. 골드? 네네. 이 금싸라기 땅이다. 네네네. 그 표현을 황금성을 보여서라고 네. 한 거죠. 네네.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서
이 지역이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네. 결국 개발은 안 됐어요. 개발은 안 되고 그래서 개발이 될 거라면 최순실이 땅을 더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네, 예.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땅은 팔았어요. 개발되기 전에. 예. 그 팔았다는 것은 실제로 개발이 안 될 거라는 것 정보도 최순실이 알았다고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네, 예. 그 최순실이 개발 대상이지만 개발이 안 된다는 정보도 결국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남시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 가격도 엄청 많이 올라갔고 지금 공시지가도 많이 상승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은 최순실이 갖고 있는 실소유의 땅보다는 토지보다는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토지가 좀 일부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겁니다. 예.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을 네. 하남시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유라가 한 것이다. 예, 예. 저는 예.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청문 진행과 또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정리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전 청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